경륜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특성급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일요 특성급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 좋습니다. 결승전도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요 특성급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는 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왕전이 강자피한 편성 배정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연 왕전이 누구를 활약해 나가냐,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왕전 입장에서는 지종원래 때 호흡 맞춰 나갔었던 김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전이 김조와 협공이 실패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로 활약해 나갈 것 같아요. 땡겨줄 선수라고 한다면 이태원이 좀 앞선에서 주도권 잡아 나간다면 왕전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태원의 몸 상태 유심히 살펴봤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끌어내서 받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야 이태원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이뜸하고 김태환이 협공 펼쳐 나간다면 왕지연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남팀하고 수성팀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호가 전일 대단했어요. 시속감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황승호가 직선에서 김관진을 넘어서는데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10초대 후반 나왔었던 박병화 이를 성낙승이 활약해 나간다면 수성팀 넘어서기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땐 박병화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간다면 성낙승도 직선 추입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류재민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수성팀의 완승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남과 수성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김용규가 힘을 써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전일도 힘을 썼습니다만 3차권을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김용규가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진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추입계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느냐 못 따느냐 게임인 것 같은데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김원진도 직선 추입은 잘 나와요. 그 점 때문에 김원진이 김용규를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마크는 배민구라는 점 오히려 김용규가 김민호와 호흡 맞춰 나간다면 경상권 김원진 배민구 고전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하죠. 문제는 신은섭, 황승호, 황인혁 중에서 누굴 선택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희, 김민배 활약에 나갈 수 있는 황인혁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득점은 신은섭이 앞서 나가고 있죠. 직전의 차 결승전에서는 황승호를 챙겨 나갔어요. 임채빈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의 힘이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특성급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피한 편성 배정받은 왕전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왕전도 때리면 11초 대 초반 시속이 나와요.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왕전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왕전 입장에서는 김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다음선 안 나왔었던 두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7번이 3번을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젖히고 3번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오히려 김조도 타점 잡고 때리면 시속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연합 펼쳐 나간다면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3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는 경주라고 한다면 전 이태원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이 좀 인지도도 낮고 점수도 낮아서 다소 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전일 하는 거 보니까 몸싸움까지 펼쳐 나갔는데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이태원이 잡고 때리면 시속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성급 올라가서 1호 경주 때
선전 펼쳐나갔었던 이태운이라는 점에서 전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마음 비우고 때린다면 이태운이 이 왕지연이 이태운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7번과 3번인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 1번 차선으로 7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이으뜸하고 김태환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인기 투표에서 이으뜸이 특성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채빈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득표를 했었던 이으뜸. 아무래도 나는 솔로다에 출연을 하다 보니까 뭐 방송의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 투표에서 임채빈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갔었던 이으뜸. 이번 편성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한 바퀴 때렸는데 뭐 전반적인 시속감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훈련 부족인지 몰라도 종속이 많이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으뜸 입장에서는 김태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태환이 힘을 쓰고 이으뜸이 막혀 나가는, 이으뜸이 힘을 쓰고 김태환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협공에 한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왕지연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김태환의 이으뜸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태환의 이으뜸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날라올 왕지연이죠.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이번 편성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하고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김태환하고 이으뜸이 앞뒤로 나란히 자꾸 뭉치면 만들어질 수 있어요. 2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4하고 4, 7은 노림수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7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선행도 가능한 이태운이라는 점에서 7번과 1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운영본부에서 많은 생각을 갖고 편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병하고 성낙송, 상남팀 선수들이죠. 연합 펼쳐 나간다면 과연 안창진하고 류재민 수성팀 선수들이 상남팀 선수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병화가 생각만큼 시속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관희가 짧게 가져갔었고 자칫 황승호가 추입이 나오지 못했을 정도로 칼추입으로 박병화 간신히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각 자체가 10초대 후반까지 나왔었다는 점에서 박병화가 타이밍을 잡고 아무래도 성낙송이 흠이 막혀 나가면서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에는 박병화가 타이밍을 잡기 좋게 경주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비파업이기 때문에 박병화가 서둘러서 경주를 펼쳐 나가야 돼요. 전일처럼 희속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성낙송이 박병화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이 4번을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성낙송이 박병화 상대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성낙송 금요 경주 때 전주팀하고 상남팀의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갔었는데 성낙송은 박병화 협공 버리고 철회선의 호미를 막혀 나가면서 자존심이 구겨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좀 현장에서 많은 질타를 했었었는데 성낙송도 4번 때려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본인 살겠다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안창진이 따라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창진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은 좀 크게 넘어설 수도 있어요.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때려주면 7번이 몰고 갈 것 같은데 흠이 나오는 선수들 충분히 견제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인 살겠다고 직선 크게 넘어선다면 안창진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 보니까 절실하게 느꼈었다는 점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손재구가 때립니다. 류재민이 몰고 가요. 그 뒤를 안창진의 뒷자리를 김민균이 막혀 나간다면 박병화가 타이밍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박병화하고 성낙송이 있는데 덮고 시작해버리면 두 선수 깝깝한 경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성낙송과 박병화 전일 시속감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성낙송과 박병화 상남팀의 완승으로 또 배당이 많이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수성팀 완승 충분히 가능하죠. 6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2하고 6-1, 6-2하고 6-1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전일 같은 시속감 발휘 나간다면 박병호 활에 나갈 수 있는 성낙승이 유리할 것 같아요.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시속만 놓고 본다면, 전일 같은 시속 발휘 나간다면 성낙승이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낙승이 그냥 시속까지는 박병호 상대로 크게 넘어서 버린다면 안창진과의 동반 입상 7번과 6번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원진하고 김용규가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용규가 때리는 경주전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데 막판 중속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원진이 편안하게만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이 임채빈하고 훈련한다고 딱하니 접근을 놨어요. 최근 들어서 김원진도 직선에서 취비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용규가 때려만 준다면야 김원진이 직선에서 취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용규가 김민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가 때렸는데 배민구가 넘어섰죠. 김민호까지 불러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82년생이에요. 한데 생일이 빠른 김원진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배민구의 선배인데 두 선수가 상당히 좀 절친해요. 부산시청에서 또 한솥밥을 먹었었던 경선권 협공이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2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김용규가 서둘렀다가 재미 못 봤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후미권에서 타이밍을 기다리게 된다면 김용규가 김원진 배민구 떨궈낼 수도 있어요. 본인 욕심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 채워진다면 김포 안승이죠. 1번하고 6번입니다. 박성현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1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호입니다. 16하고 1호는 김용규 놓고 김원진과 맞대결 시 16하고 1호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자체가 김용규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진검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원진의 직선 취입발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대망의 70연승까지 돌파했어요. 임채빈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전차 다소 좀 걸림돌이 김관희, 김민배, 황인혁이 있습니다. 세종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세종팀 견제 나가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기다렸다가는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오히려 서두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서두르게 된다면 신은섭 마크나 황승호 마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는 황승호를 뒤에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은섭이 3회차 득점이 높기 때문에 신은섭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 많은 황승호, 득점은 신은섭, 협공 세력은 황인혁이라는 점에서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이 세종팀 앞에다 두고 본인이 먼저 서두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신은섭과 황승호 중에서는 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신은섭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는 황승호가 신은섭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한데 지금은 반대죠. 그 점 때문에 전 임채빈 입장에서는 신은섭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3번 쪽에 1번과 3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또 챙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결승전이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전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혁을 분명 챙겨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관희하고 김민배가 있기 때문에 황인혁을 또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도 또 임채빈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신은섭과 황승호 마크 승부 펼쳐나갈 수 있는 두 선수, 그 중에서도 전 신은섭 쪽에 이번 편에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채빈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승 행진은
큰 연승 행진 이어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임채빈도 꼬이면서 연승 행진이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임채빈의 연승을 응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임채빈이 무너지는 경주도 많이 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이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배가 때리고 김관희가 몰고 갑니다. 황인혁이 막혀 나가고 1번 중심으로 뭐 3번하고 5번이 막혀 나간다면 희속이 점점 올라요. 전일도 김민배가 박병화 상대로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황승호가 직선에서 추입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번이 짧고 젖히면 황인혁이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데 황인혁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임채빈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한번 노려본다면 김관희가 이런 편성에서 배당 한번 제대로 만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임채빈 빠지는 경주 한번 노려보시게 된다면 김관희 머리입니다. 2번하고 1번이에요. 2번하고 1번, 2번하고 1번 황인정이죠. 2번하고 7번입니다. 2번하고 1번, 2번하고 7번은 임채빈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병이 긁어주고 김관희가 반바퀴 황인혁이 3, 4코너 넘어서려고 하다가 퍼지게 된다면 배당 나올 수 있어요. 2번 1번이나 2번 7번은 좀 임채빈 빠지면 빠질 수 있는 편성 노려보고 싶은 분들만 2번 1번이나 2번 7번 좀 소액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승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3번 5번 7번 중 누가 후미권 막혀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 3번 쪽에 1-3을 먼저 1호를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키알레이싱 경륜한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고배당 잘 뽑아놨습니다. 경륜한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